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헬기 공중작전이자 월남에서의 북베트남군과 미군 간의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이아드랑 전투, 이 전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멜 깁슨 주연의 2002년 할리우드 작품 위워 솔저스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72시간의 사투, 이아드랑 계곡에서 북베트남 군들에게 포위된 미군은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실화와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은 위워 솔저스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이아드랑 전투와 영화 비하인드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먼저 이아드랑 전투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미군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규군이 벌인 첫 정규 전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역사를 짚어보면 이 영화 배경 당시의 베트남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불렸던 북베트남과 베트남 공화국으로 불렸던 남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내에서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합한 남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렇게 세 부류의 진영으로 분단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북베트남은 당시 호치민에 의해 1945년에 세워진 동남아 최초의 공산국가였고, 남베트남은 미국과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세력들의 보호를 받는 국가였죠. 이아드랑 전투는 바로 공산국가였던 북베트남과 미군의 첫 교전을 상징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속 미군인 제7기병연대의 1대 대장이었던 할무어 중령이 영화의 주인공이며, 적장은 북베트남의 후안 중자였고 이 둘은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할무어 중령의 7기병연대 1대대가 겪는 이아드랑 계곡 전투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헬기 공중 강습 작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북베트남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미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무어 중령은 뭔가를 결심한 듯이 이렇게 외치는데요. Broken arrow! Broken arrow! I'm saying it! Broken arrow! 브로큰 에로우라는 전보가 떨어지자 미 공군은 즉시 전투 폭격기를 띄워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섞여있는 전장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실제로 이 브로큰 에로우라는 말은 미군의 병력 운용 방식에 전면으로 반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군의 무사 기환과 전사 시에는 그 유해라도 반드시 찾아간다는 것이 원칙인 미군인데 말이죠. 사실 이 단어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쓰였던 군대 은어라고 합니다. 아군의 진지나 거점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온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부대가 괴멸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이르는 말인데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아군 오폭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브로큰 에로우라는 단어가 곧 폭격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적에게 포위된 상황만을 나타내고 진내 사격 등 포격 요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할무어 중령은 이 전투에서 브로큰 에로우 신호를 보냈고 두 대의 F-100 슈퍼세이브 전투 폭격기가 대대 지휘소에 네이팜탄을 잘못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한국전 당시에도 국군이 중공군들을 상대로 브로큰 에로우를 활용한 용문산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브로큰 에로우라는 말은 공식적으로는 우발적 핵전쟁이 아닌 모종의 이유로 발생한 원전 사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극중 적장이었던 응우옌 후안 중자의 회상신이 나옵니다. 베트남군의 기습 공격에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패배하는 프랑스군의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 독립군과 프랑스군이 벌인 디엠비엠프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베트민과 프랑스 간의 전투를 일컫는 말로 식민지 베트남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프랑스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붕괴되고야 말았죠. 이후 모든 프랑스군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베트남은 마침내 프랑스의 지배에서 해방돼 역사적인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영화 속 후안 중좌는 실존 인물이지만 DMB-엠프 전투가 아닌 동케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1954년으로 표시되기에 DMB-엠프 전투로 봐야 할 것이며, 후안 중자가 참여한 동케 전투는 1950년이기에
영화의 이 첫 장면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혼합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를 보면 출동하기 전 무어 중령이 자신의 부대인 7기병연대가 과거 인디언 토벌작전 중 인디언들에게 전멸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7기병대의 전멸은 미군의 끔찍한 흑역사 중 하나로 인디언 전쟁 당시 리틀 비콘 전투 중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미 육군 제7기병연대가 아메리카 원주민 수우족 전사들에게 포위당해 사실상 전멸한 전투인데요. 세월이 지나 자신이 과거와 똑같이 월맹군의 본거지를 습격하러 들어가는 상황이라 과거처럼 방심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1876년 벌어진 미국 몬태나주 리틀 비콘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수우족과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7기병연대가 벌였던 이 전투는 실제로 게틀링 기관포와 야포 등을 기병의 기동력을 죽이는 무기라며 가지고 가지 않았던 커스터 중령의 방심과 상대 병력에 대한 파악, 지형지물 미숙지 등 상대를 얕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전투였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 미군들이 총검 돌격을 감행하고 휴이 헬기의 로켓탄과 미니건 지원 사격으로 북베트남 군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존 인물이었던 무어 장군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이는 영화적 허구라고 합니다. 휴이 헬기에 관한 몇 가지 여담으로 정식 명칭은 UH-1 이로커이지만 보통 휴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린 헬리콥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헬리콥터로 약 16,000대 이상 생산되었죠. M16 소총, M60 기관총과 함께 베트남전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용 용도에 따라 슬릭, 더스트오프, 건십 등 수많은 애칭으로 불리며 말 그대로 군인들의 발로 활약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착륙을 반복하는 휴이에서 보병들이 급히 쏟아져 나오거나 황급히 올라타거나 혹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장면은 베트남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베트남전 초기에는 월맹군이 미군의 헬기 강습에 익숙치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네요. 영화 속에서는 전투 중 박격포의 포신이 열을 받아 열이 식을 때까지 박격포를 운영하지 못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식수의 열악한 보급 문제 때문에 냉각수 역할을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를 들은 할무어 중령은 그 자리에서 소변으로 박격포 포신의 열을 식히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투 당시 식수까지 포에 뿌려가며 사격을 강행했는데도 물이 떨어지자 무어 중령이 직접 허리띠를 풀고 시범을 보여서 포반대원들까지 뒤따라서 소변으로 열을 식혔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북베트남군 지휘관인 후안 중자 역을 맡은 배우 돈중은 극중 무어 중령에 비해 출연 비중은 적지만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군을 지휘하며 무어의 부대를 공경에 넣는 등 작지 않은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본래 베트남에서 국민 배우의 지위에 있던 돈중 배우는 이 영화에 출연한 이후 수년간 자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전투가 끝난 후 현장에 돌아온 후안 중자가 미군의 성조기를 뽑아들었다가 그 성조기를 도로 꽂은 것을 베트남 공안 당국에선 미군에 대한 찬양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결국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55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필 콜슨으로 친숙한 클라크 그렉 배우는 이 영화에서 톰 매스커 대위 역할로 나옵니다. 전투 중 부상을 당해 헬기로 후송되자 자리가 모자라다는 말을 듣고 양보하려 했다가 그 직후 날라온 총탄을 맞고 사망하며 헬기에 같이 실려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 랜달 월리스는 멜 깁슨과 이전에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1995년 멜 깁슨 주연의 대작 브레이브하트의 각본을 바로 랜달 월리스가 맡았죠. 그 이후 둘이 잘 통했는지 위워 솔저스의 감독과 주연, 2016년에는 헥소고지의 감독과 각본가로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하드랑 전투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1994년 미 육군 중장으로 퇴역한 할무어와 베트남군 최고 계급인 상장으로 복무 중이던 후안 장군이 과거 전투 지역을 찾아 함께 과거를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네요. 영화 촬영 시 엑스트라들의 휴식 시간에 지급된 담배와 성냥, 간식과 휴지 등은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나온 물건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물건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에 돌아간 척이 아닌 배우들이 그 시대에 정말 심취해 있어야
영화 속의 시대상이 배어나온다는 감독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필름 분석답게 역시 이 영화 속에서 출연하는 무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대적 고증과 내용적 오류를 발견하신 분들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주력 소총이었던 M14를 몰아내고 새로이 지급된 M16 소총, 베트남군도 운용하는 것으로 연출된 M1 카빈 소총, 베트남군의 주력 소총인 AK-47 소총, 영화 초반부 프랑스군의 MAS-36 소총, 베트남군의 SKS 소총, 모신나강 소총, 카구팔 소총, 미군의 M60 기관총, 극초반 프랑스군의 브라우닝 기관총, 휴이 헬기에 장착된 미니건, 베트남군의 데그자레프 기관총, GB-26 기관총, MG-34 기관총, 미군의 톰슨 기관총, 베트남군의 PPSH-41, PPS-43 기관단총, RPG 등이 나왔네요. 지금까지 영화 위워 솔저스에 대한 실화와 영화 그리고 비하인드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더 많은 밀리터리 영화 속 흥미로운 사실들과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화와 영화 컨텐츠로 다룰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